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세월호 침몰 사고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 또 이런저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경우 최근 2달 새 계열사 조선사에서 5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작업장 안전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기에 근로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안전사고가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것인지 개탄스럽습니다. 오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장하나 의원입니다. 네, 장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 의원님 제주가 고향이시기 때문에 제주에 네. 배 타고도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네, 가봤습니다. 예. 특별히 이번 세월호도 이제 제주를 향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번 참사 보시면서 어떤 생각 가지셨습니까? 물론 현재 마음은 한 분이라도 더 구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족들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 여전히 있지만은 일단 정부 그리고 국회마저도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무력하고 무책임해선 되나 하는 죄책감과 반성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지금 정치권도 사실 거의 지금 일손을 놓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이제 정부가 대응을 제대로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또 국회에서 반드시 따져야 될 그런 부분들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주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최근에 따라서 좀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례를 우선 좀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대로 3월 6일부터 4월 21일 바로 엊그제인데요. 예.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사이에 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냥 안전사고가 아니라 사망사건이죠. 6분이 한 달 반 새 돌아가신 겁니다. 예. 이분들이 모두 또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의 조선소들에서만 일하는 겁니다. 다른 산업 분야까지 늘리면 많을 수 있는데 다 조선업계에 있는 분들이 돌아가셨고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공통점은 돌아가신 분들이 모두 사내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건데요. 예. 사내 하청이라면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조선소 있지 않습니까? 예. 도크라고 해서 배를 만들어내는 공간인데 그 공간은 현대중공업의 도크가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 특히 사망하신 분들은 다 현대중공업 직원이 아니었던 거죠. 예. 그 회사 안에서 하청 일을 하시던 분들이었고요. 가까운 사례로 3월 21일 예를 좀 들어드리면 용접 작업 중에 화재가 나서 2분이 돌아가셨고 2분이 부상을 당했는데 밀폐 공간에서 용접을 하면은 이제 불꽃이 튀었고 그것 때문에 화재가 났던 겁니다. 근데 이게 한 4분의 사고가 아니라 당시 근처에 있었던 160여 명의 노동자가 다 대피를 했는데 예. 미처 대피하지 못한 2분이 이렇게 목숨을 잃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고요. 대형 참사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중에 한 분이 사고 당일 첫 출근을 했고, 예. 아직 일에 대해서도, 현장에 대해서도 파악 못 하신 분인데, 너무 위험한 작업에 아무 준비 없이 투입되는 이런 구멍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한 달 보름새에 6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이 네. 공교롭게도 이 공교롭게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 내에 있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이걸 우연의 연속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좀 파악하셨습니까? 네, 일단은 이것이 그냥 비단 현대중공업의 일만은 아닙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의 생산에 종사하시는 노동자 중에 90%, 그러니까 거의 전원에 가깝죠. 90%가 이 하청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현대중공업인데 실제 현대중공업 직원은 없는 겁니다. 아니면 행정 사무직에 있던가요? 그런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
산재 사고나 사망도 하청 노동자들에 있고 아까처럼 위험한 작업일수록 위험에 노출될수록 협력업체나 사내하청을 쓰는 게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책임 회피도 할 수 있고 최소한의 뭐 보상 등 뭐 거의 외면을 하는 형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는 거고요. 공교로운 게 아니라 사실 필연적인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세계 아까 제가 사고가 났던 조선소들의 하청 노동자들의 인원이 뭐 최대 8만 명 정도까지 있습니다. 8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예. 이런 분들 보시면 뭐 최저가 입찰에다가 공사기간 단축 이런 것들을 계속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짜내기 때문에 저임금으로 빠른 시간에 무리하게 일을 함으로써 이런 사고들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든가 여건을 줘야 되지만 하청업체들 데려다 놓고 제일 이걸 빨리 만들어야 될 사람, 제일 적은 돈에 할 사람을 늘 찾다 보니 이런 사고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 세계적 기준에 맞는 비용, 시간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런 사망사고는 다시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주로 용접이나 절단, 이 도장 같은 위험한 일은 도맡아 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렇게 하청업체 노동자들 사고가 발생하면 현대중공업은 어떤 책임이라는 걸 지게 됩니까?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요. 본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현대중공업의 배를 만들다가 사고가 났지만 모든 책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청업체에 두고 있는데 아까도 보십시오. 이제 그 장소의 안전관리 소홀로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장소 자체가 위험한 거죠. 그럼 그 장소를 실제 관리하는 현대중공업이 그 책임이 있을 텐데 무조건 하청을 준 다음에 책임은 거기서 이제 작은 하청업체 사장, 그러니까 직접 고용했다고 계약서 쓴 거기서 다 해결하라고 하고 책임을 완전히 떠넘기는 게 현대 실태입니다. 예. 지난해였던가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예, 산재 은폐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산재 은폐 말 그대로 산업재해가 사업장에서 일어났는데 이걸 숨기는 거죠. 이때 이혹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해서 주장을 했던 건데 작년에 하청업자에서 일어난 산재가 한 12건 이렇게 나타났었고요. 근데 작년에 제가 고용노동부 자료에 나타난 게 12건이라 했더니 예.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에서 산재 은폐건이 40건이다. 이렇게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 40건 중에 19건이 결국 수사 결과 산재 은폐로 판명이 난 거지요. 그래서 과태료를 18,000여만 원 물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작은 금액이라고 다들 느끼실 텐데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계속 산재 은폐를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빌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를 고작 8천만 원을 물리고 그렇게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다쳤는데도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과실이라든가 회사 밖에서 난 사고라든가 이런 식으로 줄여서 결국 산업재해 보험료 요율을 낮추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년 대략적인 금액인데 150억에서 200억의 산재보험료를 감액받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 산재인데 아닌 것처럼 해서 보험료를 저렇게 많이 낮게 내고 그리고 과태료는 고작 8천만 원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명백하게 위법인 것 같은데. 네. 예. 정부 당국이나 사법 당국이 이런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건 없고요. 조치를 취한 게 아까도 과태료 8천만 원이다 이거죠. 네. 예. 그걸로써 모든 법적인 책임을 면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고쳐서 실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이 오늘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돈의 관점이 아니라 지금 과태료 낸 게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동부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모를까 노동부가 오히려 저보다도 더 많은 산재 은폐건을 알았을 거고요. 예. 현대중공업의 문제를 압니다.
알면서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얘기죠. 예, 알면서도 조치를 안 하는 이유, 아니면 못한다고 보시나요? 안 한다고 보십니까? 전 일단 못할 이유는 없고요. 예. 이것도 현대중공업만의 이야기냐? 안 그렇습니다. 많은 조선업계 플러스 중공업 업계 너무 여러 분야에 퍼져 있는 문제입니다. 고질적인 문제인데, 예. 저는 경총이나 정경련 같은 경제인 단체들 의 어떤 요구 같은 게 사실 국회에서 많이 관철이 되는 거를 늘 목도를 하거든요. 예. 특히 저는 환경노동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 세계 이해와 가장 사실 반대되는 이런 두 가지 환경부 노동부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건 국회가 더 유능해져야 되겠고 더 국민들의 편에서 싸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밖에 지금 아직은 들릴 수밖에 없네요. 네. 예,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국민들은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편인지 사용자 편인지 많이 헷갈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 하청업체들에서 발생한 산재들 이렇게 은폐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그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이 부분을 제기해서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하청업체들은 일종의 갑을관계다 보니까 또 노동자들의 편을 들기보다는 현대중공업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태가 그렇습니까? 네, 아까와 같은 너무 엄청난 양의 이런 산재 은폐들이 과연 이 사람들은 왜 자기가 다쳤는데도 이걸 그냥 내 탓이요 하고 스스로 그런 어떤 부당함을 자초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첫째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하청업체 디스코, HK, ENG 이런 회사에 다닌다고 합시다. 나는 거기 직원인데 예. 이 회사도 사실은 현대중공업과 과불 관계를 묶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이중의 고통인 겁니다. 일단 현대중공업이 이 회사에 우리는 책임 없으니까 책임은 다 하청업체들이 져라 하고 얘기를 하면 하청업체도 다음에 계약을 못 다닐까 봐 이러면 회사 문 닫을까 봐 고분고분 숨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그런 지경인데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말 파리먹듯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내가 넘어져 다쳤다 이래놓고 일하려고 그러니까 일자리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럴 때야말로 고용노동부라든가 사실 어떤 국가기관의 어떤 개입 또는 정당한 이런 그렇죠. 개입이 제일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둘째로는 무분별한 하청 자체를 좀 막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 현대중공업이라는 기업 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정몽준 의원입니다. 정몽준 의원이 이제 특별히 대주주이기 때문에요. 지난해 네. 현대중공업 경영 상황을 보니까 매출이 25조 550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만 1조 2,847억 원. 단기 순이익만 보더라도 1조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네. 자산 총액이 30조 6천억 원에 달하고요. 정몽준 의원이 대주주로 있기는 하지만 지금 경영 일선에서는 빠진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보도를 보니까 그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중에 대주주인 정몽준 의원이 사과하라, 책임져라 이런 피켓이 있던 걸 봤습니다. 네. 이번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이 산재 사고와 관련해서 정몽준 의원이 무관하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어떤 책임이나 최소한 사과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최소한의 사과고요. 사실 정몽준 의원이 현재 자기는 실질적인 오너가 아니다. 이제 경영에서 빠졌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보기에도 정몽준 의원은 정치인이 맞습니다. 예.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이번에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서 이제 출마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물질적으로 대주주이죠. 최대 주주. 그리고 두 번째로 정몽준 의원의 아들이 지금 현재 정기선 씨인데요. 경영기획팀의 수석 부장으로서 아마 예컨대 3대 세습 경영을 하기 위한 경영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무관하지 않고요. 그게 무관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후보자로서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자기 소유한 조선소에서 계속 사망사고가 나는데 들여다보지도 않고 사과는커녕 내 책임이 아니라고
수년째, 수십 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 물론 정몽준 의원을 선택하고 뽑아주는 국민들이 있기에 그분의 어떤 의원직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존중하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격 미달이다. 그리고 서울 시민들도 그러한 사람을 믿고 찍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사실들은 알려져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정몽준 의원이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고 본인이 의지를 가지면 이 죽음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시인을 시키려고 어떻게 그런 기자회견을 했던 것 같고요. 예. 현재 모든 국민들이 지금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사실 너무 도탄에 같이 빠져 계시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또 두 분의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현대중공업에서는 자기들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노동자분들께서. 언제 누구한테 터질지 모르는데 그냥 운 좋게 사고 안 나게 바라면서 우리 폭탄 돌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런 일이 본인 소유의 현대중공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사과는 정말 최소한의 이 일에 대해서 모른 척 하지 말고 책임을 인정하라는 거, 예, 요구 조건이었고요. 가장 좋은 건 누구보다 빨리, 돈 버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사람 목숨 대가로 돈 벌지 말고, 정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사고 재발되지 않게 하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런 말을 직접 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네요. 그분이 정치인이라는 게 참, 이럴 때는 더 좀 가슴이 아픕니다. 네. 예. 뭐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지나간 일이지만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마 사과를 했겠지요. 그 정몽준 후보 그 막내 아들이었죠. 네. 페이스북에다 세월호 참사 국면과 관련해서 국민이 미개하다 이런 취지의 그 글을 써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네. 또 뭐 신속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과 비교한다면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산재로 그 숨진 노동자들 한 달 보름새 6분이나 발생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 국면과 비교한다면요. 글쎄요, 제가 아들이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정 의원님 아들이 쓴 글을 저도 보기는 했는데요. 네, 그냥 거기에 대한 사과의 속도나 반성, 반의 반만이라도 이 노동자들의 죽음에 관심 가져줬으면 하는 게 맞겠고, 하여튼 아들이 썼다는 페이스북 글이 저로서는, 좀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내용이죠. 예. 하여튼, 바쁘신 가운데, 회사 운영과 정치 일적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가족들한테 더 신경을 쓰시라는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거 갖고 더 인신공격은 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과하셨으니까요. 예. 환노위에 계시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예. 최근 검찰이 노조 파괴 사업장 그리고 창조 컨설팅 사이에 오갔던 이 수십억 원대의 금융거래 정보 이 기록을 확보했지만 이 사업주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검찰이 이번 처분이 그 노사관계, 특별히 이제 창조 컨설팅 하면 많이 좀 보도가 됐고 논란이 있었던 데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을 드리자면 창조 컨설팅이라는 회사는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제 처음 폭로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그 회사에 있는 노동조합을 자기가 해산시키고 파괴해주겠다라고 컨설팅을 해서 들어가는 전문 노무법인이었습니다. 예. 거기 어떤 대표 노무사로 있었던 심종두라는 사람은 경총 노사대책팀장을 한 13년 동안 했었고요. 저희는 그냥 거의 경총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만든 회사였고 실제로 아주 많은 회사에서 이러한 노조 파괴에 성공도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제가 2013년 6월에 오히려 심종두 노무사가 자기의 노무사 자격증을 박탈당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향해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때 법원에서 기관에 요구해서 받은 금융 자료를 봤더니 한 82억 원인가요? 예. 그러니까 창조 컨설팅이 여러 회사로부터 자문료라고 받았던 액수가 2년도가 안 되는 기간에 82억 원이었거든요. 웬만한 공장 무슨 제조사보다 훨씬 더한데 당시에 그 재판 때는 검찰이 불기소한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 컨설팅이 작성한 노조 파괴하라는 문건들은 내부 검토용이고 회사에 건네준 적이 없다고도 하고요. 예. 또 어떤 회사 사건에는 이제 노조 파괴 성공 보수 약정은 했다. 그러니까 노조를 파괴해주면 성공 보수를 더 주겠다고 약정은 했지만 실제 그 성공 보수가 건네진 적은 없고 그냥 일상적인 자문료만 줬다. 그러니까 창조 컨설팅이 노조 파괴 컨설팅을 한 건 맞는데 실제 회사하고 공모한 바는 없다. 다 이런 식으로 불기소 처분이 무더기로 내려집니다. 예. 한 6개 업체 이상 다 그렇게 무더기로 불기소 처분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 80억 이상이 되는 이 통장에 보면 각각 업체들이 얼마 주고 받았는지가 나오고 실제 노조 파괴됐을 때 성공보수 2억 2천씩 이틀 연속이라 그러니까 2달 연속 2억 2천씩 송금하고 이런 자료들이 다 나와 있고요. 또 놀라운 것은 이제 희망버스 또는 김진숙 지도위원이 이렇게 장기 농성을 했던 한진중공업의 건은 기존의 창조 컨설팅이 개입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예. 본인들도 몰랐고요. 근데 금융거래 내역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다 알면서 노동부나 검찰이 인지수사도 안 했고 또 사건은 다 불기소 처분되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동부는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다 발뺌을 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그렇죠. 이 금융거래 내역하고 본인들이 조사했던 장부하고 같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검찰은 중대한 수사 조작을 한 게 맞습니다. 이대로라면. 예. 불기소된 자체가 문제고요. 또 노동부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노동자들이 인지해서 문제 제기한 것들만 수사했지 금융거래 내역에 나와 있는 아까같이 저희가 전혀 모르던 한진중공업과 같은 사업장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입 닫고 있었던 겁니다. 노동부가. 예. 그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노동부도 검찰도 할 말이 없을 거다. 라고 생각 들고요. 완전히 사용자들, 경총이나 정경련 같은 재벌 대기업 입장에서 노동자들 최소의 권리인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권리까지도 뺏기 위해서 이렇게 수십억 원 썼다는 게 다 드러난 것이죠. 예. 이 문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국회에서 좀 다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검찰이 이 건을 다 불기소했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을 항고를 해놨습니다, 검찰에. 근데 예. 전 이 경우에야말로 특검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검찰이 일단은 신뢰를 확실히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검찰 개혁도 필요했고 상설특검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어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 기회에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특히 우리 사회적 약자 노동자들의 손으로 좀 손봐주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중간에서 열심히 같이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긴 시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장하나 의원과 함께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의 이딴 산재 사망과 관련해서 문제점 짚어봤습니다. 국민라디오